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학 비법을 전수하는 휴티브의 김광호 한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토피 습관으로 고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주 심하게 피부염에 염증과 스스로가 그런 항히스타민의 어떤 내성을 느끼거든요. 하루를 안 먹고 못 견디는데, 이걸 역시 잘 이해하시고 아토피 피부에 중요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학 비법을 전수하는 휴티브의 김광호 한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토피 습관으로 고쳐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아토피는 많은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치료하는데 습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점점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에 문턱으로 들어가면서 아토피 질환의 빈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한국의 서구화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오염, 예를 들면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악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치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토피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이 만드는 병인데 이건 자꾸 엉뚱한 데다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사실은 환경의 변화, 환경이라는 것은 후진국의 환경에서 선진국의 환경으로 자꾸 바뀌어나가면서 환경오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후진국적인 습관에서 선진국의 습관으로 다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피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라는 질환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토피를 부르는 습관이 도대체 뭐냐. 사실 이걸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아토피 치료하는 부모님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피부염을 어떻게 빨리 고치지? 이런 생각부터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피부염을 악화시키고 그 궁극적으로는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피부염을 만들어버리죠. 왜 유발되느냐 해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이거였습니다. 이 습관. 아토피를 감기처럼 고치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아토피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반드시 써본다는 겁니다. 왜? 쓰면 감쪽 같거든요. 이 아토피 환자들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며칠 스테로이드 안 쓰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피부염이 염증이 갑자기 악화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피부염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관절이 접히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자꾸 바릅니다. 그러면 또 감쪽같이 가라앉고 며칠 지나면 다시 나오고 그럼 또 바르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피부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자가치유력, 면역력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중단하면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마약과 같아요. 안 쓰면 다시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중단했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적으로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토피라는 병을 부채질하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려움증을 모면하기 위한 치료 습관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해보자. 타협을 하는데 아토피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증상이 뭐냐면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증을 어떻게 하면 가라앉히지? 이제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타협책을 항히스타민제만 계속 먹어요.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가려움을 좀 덜 느끼게 돼 있고 덜 느끼게 되니까 안 긁고 안 긁으면은 그래도 피부가 좀 잘 가라앉아 주거든요. 가려움증 사라지니까 결국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ING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스스로가 그런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어떤 내성이 붙다 보니까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죠. 이거 역시 이제
잘못된 치료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습관 중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습관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 하면 뭘 생각하냐면 스트레스는 피해야지.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난 스트레스는 안 받고 피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현대생활에서 스트레스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스트레스를 뭘로 해소하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자기 욕구 불만을 뭘로 해소하지? 이런 거에 대한 사고방식들, 이런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음식을 뭐 매운 걸 먹는다든가 아니면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심지어 뭐 음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트레스 풀어버린다든가 이런 거는요 아토피가 있는 환자한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커져요. 이게 뭐냐 이게요. 스트레스는요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길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체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이에요. 사실은 서구화된 이 식생활 습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은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물론 햄버거 보고 어찌 보지만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냉장고 사용 습관이에요. 냉장고 사용 습관인데 냉장고 안에서 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장 잘 유발시키는 건요 찬물입니다. 냉수. 냉수를 빈번하게 섭취하게 되는데 이 냉수를 많이 먹게 되면요 그만큼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능력도 훨씬 떨어져요. 말초순환 저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피부염이 저하로 그냥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염은 더 악화됩니다. 근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에 자꾸 열이 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찬물을 먹으면서 자꾸 나를 식혀줘야지만은 피부염이 경감될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는 음식들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0도에서 밥을 짓는 온도 말고 그 이상의 온도 110도, 120도, 130도 올라가는 이 온도에서 조리된 음식 많죠. 물론 햄버거도 있고 치킨도 있고 이런 고열로 조리한 음식들은 몸의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가려움증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고열로 조리한 음식들은 몸의 활성산소 요구량이 많아요. 그런 음식들은 섭취되게 되면은 몸에 독소를 많이 형성시키고 독소를 형성시킨 그 독소는 피부 쪽으로 갑니다. 피부의 모세혈관의 활성산소 요구량을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울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가 목욕 습관입니다. 이 서구화된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40, 50년대 그 시대만 해도 전통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목욕을 한 계절에 한두 번 하면은 그 대단히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절에는 그렇게 목욕하고 살았어요. 목욕탕 가야지만 목욕할 수 있는 화장실에 목욕탕이 달려있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절에 아토피 발생도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런데 한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거기서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뭐 하루 이틀에 거의 매일 샤워를 해야지만 이게 문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생활 습관에서는요 계속 이 세제를 많이 씁니다. 이 계면활성제가 화학적인 계면활성제가 피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피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결국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보다는요 선진국의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강력한 비누를 쓴다든가 세제를 쓴다든가 이런 그 목욕 습관들이 피부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피부 감염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피부의 스킨 베리어라고 하죠. 피부의 각질 층에는 리퀴드 막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요. 기름막이 형성되는데 이걸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면서 이 기름막을 다 걷어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피부를 통해 가지고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화학적인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것이 아토피를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발달된 이 세제가 있는 곳에는 아토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임상을 아토피만 임상을 20년 이상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또 아토피 치료 방법 뭐 좀 쉬운 방법 없을까? 각 원인별로 치료 방법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약이 수십 가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좀 루틴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똑부러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임상이 쌓이니까 지금 루틴한 방법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토피성 피부염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이것을 초점을 맞추세요. 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부 면역력과 피부 자가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습관을 지금부터 찾아서 그 습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게 치료의 핵심이에요. 네. 이것만 잘하면은요 아토피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도대체 피부 면역력과 피부 자가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데? 라는 거예요. 사실은 피부 면역력과 피부 자가 치유력이 왜 떨어졌지? 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습관을 뭐라 그랬죠?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습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피부 면역력과 피부 자가 치유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스스로가 피부가 염증이 일으키면 스스로가 낫게 하질 않아요. 스테로이드가 들어야지만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피부 면역력, 피부 자가 치유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 이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10대 영양소 섭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10대 영양소라는 것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10대 영양소 뭐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0대 영양소는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를 알 겁니다. 이 5개의 영양소 그건 뭐냐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게 3대 영양소 거기다가 미네랄, 비타민 5대 영양소예요. 이 5대 영양소에 플러스 오가닉 뉴트리션이죠. 오가닉 뉴트리션. 다시 말해가지고 한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가닉 뉴트리션 그리고 섬유질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약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식물성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6대와 7대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좋은 공기, 좋은 물 이게 8대 9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물은 8대 영양소, 좋은 공기는 9대 영양소,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인 안정,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10대 영양소,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10대 영양소 섭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피부 면역력과 피부 자가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거는 10대 영양소를 어떻게 잘 섭취할 수 있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잘 녹여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아토피성 피부염은 회복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원인이 되는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스테로이드제, 기타 항생제 이런 거 가는 거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선택하는 순간에는요 계속해서 면역력과 자가치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대신에 천연세제, 천연제제 이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제가 그랬던 뭐 스킨파워 한이라든가 스킨파워 젤리 같은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천연제제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연고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습제도 천연 이 한약으로 가지고 만든 그런 보습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요 스테로이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피부염을 가라앉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은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빠르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비교적 안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활성산소 요구량을 낮추는 식생활 습관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선택하지라는 거예요. 우선 활성산소 요구량을 높이는 음식들이 뭐지라는 걸 알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굽고 볶고 튀고 하는 조리법. 이런 조리법들은요 고열이잖아요. 고열에 음식을 조리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고열로
조리를 하게 되면은 산화가 되죠. 이 산화가 되다 보면은 독소가 형성됩니다. 이 독소가 혈중 내에 소화돼서 들어오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이 독소하고 만나가지고 해독을 시켜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굽거나 볶거나 튀거나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고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 요구량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찌고 삶고 데치고 뭐 이런 음식들을 주로 섭취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고기 먹어야죠. 왜? 단백질 섭취해야죠. 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방 섭취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서 영양 불균형에 빠지죠. 이런 문제들을 가능한 불식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먹으라는 겁니다. 왜? 자,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어떻게 하냐? 평육으로 삶아서 먹으라는 거죠. 보쌈으로 해서. 그리고 샤브샤브. 이런 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이제 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먹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고 좋아하는 치킨 먹고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피부가요. 절대 낫지 않아요. 낫지 않는데 그걸 먹으면서 먹을 건 먹고 그래놓고 스테로이드로 들이맞거든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치료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치료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면 물론 그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만은 제가 항상 얘기해도 그 습관을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치료법에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습관과 두 번째 습관을 해결하면 사실 끝나긴 합니다. 근데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니면 내가 그 감기가 걸려서 뭐 어떤 감염에 의해 가지고 악화되는 거 뭐 그런 거의 빈도보다요. 더 많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일상생활에서 조심할 거 다 조심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피부가 뒤집어져서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과로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가 뭐 되게 뭐 주변 아이들하고 뭐 싸웠다든가 되게 꾸지람을 받았다든가 뭐 성적이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피부가 갑자기 악화돼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는 습관을 잘못 들여놓은 거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가능하면은 지금부터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 스트레스가 오는 걸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내가 체력이 강하면요. 스트레스는요. 이만큼 줘도 요만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체력이 약하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아주 짜증나고 힘들어 하거든요. 좀 톡 건드리기만 해도 엄청 화를 냅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주먹 다짐까지 할 정도로 되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은 뭐냐면 체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에 달려 있다는 건 뭐죠? 결국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은 이러면 피부의 면역력과 자가치유력이 저절로 좋아져요. 결국 이게 아토피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뭐겠죠? 일상생활에서 내 스스로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휴식을 취해가지고 가야 된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안이 뭐죠? 피부 보약입니다. 피부를 강화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한약 중에서 오가닉 뉴트리션이 될 수 있는 섬유질이 많은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한약. 저는 이제 스킨파워원이라는 그 환을 쓰는데 저는 이 환을 가지고 모든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들을 다 회복시켜버립니다. 그 뭐냐 이거죠, 이 약들. 그냥 피부 보약이에요. 이 피부 보약인데 이 피부 보약이 뭔 역할을 하느냐. 피부가 스스로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피부 자가 치유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증진시켜 주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정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지 자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고서 살 수 없습니다. 이 현실생에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그 아토피를 치료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토피는 자꾸 어떻게 해서 나는 뭘 피해서 내가 좀 뭐 이거 알러지 물질이니까 이거 피해서 그래서 내가 아토피를 좀 더 덜 악화시키고 덜 가렵게 하면서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에서 치명적으로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습관들을 포착을 하면은 그 습관을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게 아토피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강의가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 이것은요, 습관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즉,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습관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해내는 습관,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습관 중에서도 피부 면역력과 피부 자가 치유력을 회복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습관으로 대체시켜 나가면은 아토피는 분명히 치료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아토피성 피부염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제가 지금 경험해서 보면은 어린 시절에 1살, 2살 때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던 아이들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다시 악화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대부분요 습관해지는 겁니다. 즉 습관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아토피성 피부염은 잘 치유됐다가 다시 악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한의학박사 신광호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